해는 어느 한 곳으로만 지지 않는다. 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집의 제목인데 시작부터 참 시적이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바로 임만식이라는 시인의 작품 세계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과연 그의 시선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포착해내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바로 이 문장. 평생 디지털 세상에 살았지만 마음은 늘 아날로그졌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IT 전문가로 살아온 그의 삶과 그 속에서 시를 써내려간 아날로그 감성, 이 둘 사이의 대비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 먼저 시인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임만식 시인이요. 평생을 IT 분야에 몸담아온 전문가이자 강사로 살아오신 분이래요. 와, 기술의 최전선에 있던 분이 시를 쓴다니? 이 조합 정말 의외인데다가 엄청 매력적이지 않아요? 시인이 직접 쓴 자기소개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네모난 화면보다 사람의 따뜻함을 더 사랑합니다. 아,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가 시를 쓰는지, 그의 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시인의 그 독특한 시선이 평범한 것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시는 부호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부호라. 과연 어떤 장면을 노래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시인이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키보드요. 그 작은 자판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린 거예요. 차가운 디지털 기기 안에서 이렇게나 인간적인 통찰을 끌어내다니 대단하죠?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볼까요? 시끌벅적하고 사람 냄새 나는 곳, 바로 한국의 5일장입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5일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인은 5일장을 이렇게 봐요. 거기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아니라 흥정이라는 훨씬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곳이라고요. 또 신기하게 계산기 하나 없는데도 모든 셈이 딱딱 맞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지키는 선이 있는 곳. 이런 관찰 하나하나에 시장에 대한 내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아, 그리고 부정이라는 시는 정말 기발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노란 꽃이 왜 노란색인지 아세요? 노란색 빛이만 싫어서 튕겨내기 때문이래요. 근데 시인이 이 사실을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런 시적인 반격,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주변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봤다면 이제 시인의 시선이 좀 더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사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요. 시집의 가장 따뜻하고 내밀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함께 볼 시의 제목은 아버지도 그러셨을 테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좀 찡해지네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제목이에요. 이 시는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릴 땐 몰랐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우리 부모님도 그냥 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시간이라는 걸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결국 이 시집은 이렇게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 같아요.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 전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또 따뜻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다시 시집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이 시가 담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음미해 볼까요? 해는 어느 한 곳으로만 지지 않는다. 과연 이 문장은 인생의 노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이 이제 해질녘에 다다랐는데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라고요. 와, 이게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힘있는 메시지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걸 쇠퇴나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여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시인에게 노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루 종일 모은 빛을 전부 쏟아내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깊고 풍부한 아름다움이 마음에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바로 그게 인생의 노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해는 어디쯤에서 또 어떤 색으로 깊어지고 있나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